용의 전사가 된 포, 평화의 계곡에 평화가 몰아칠 때 머나먼 도시 공맨성을 차지해 복수를 꿈꾸는 사내가 나타나고 마침내 쿵푸를 향해 총구가 겨눠지는 이야기 쿵푸 팬더 2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영화의 오프닝 공작 쉔의 과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그림자 인형극과 같은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앞서 1편에서 포의 꿈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바 그와 다른 방식을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마치 그 일이 역사로 전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에 해당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쉔은 화약을 통해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 결과 영화 전반에 걸쳐 대포와 같은 여러 중화기가 등장하는데 실제 역사에서도 화약은 중국 당나라 시절에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무적의 5인방을 비롯 용의 전사가 된 포의 액션 피규어도 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편에서도 볼 수 있던 피규어로 본래 이 피규어는 포가 만들었다는 설정인데 그와 달리 양산형 제품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nough talk. Let's fight. 한편 이 아이들이 하는 대사는 포의 꿈에서 전설 속 전사가 했던 말과 같습니다. Enough talk. Let's fight. Inner peace. 마스터 시푸가 내면의 평화를 찾아 수련 중인 곳은 우구웨이 대사부가 깨달음을 얻었던 신의 눈물샘을 변형시킨 곳입니다. We do not wash our pits in the pool of sacred tears. 이는 시푸가 우구웨이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타이롱에 의해 부서진 지팡이를 수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깨알 같은 디테일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Get all the metal you can find. 쇳덩어리를 약탈하기 위해 마을을 습격한 쉔의 부하들. 그 물건들을 자세히 보면 비파, 북, 쟁, 종과 같은 중국 악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곳은 다름 아닌 음악인 마을이었기 때문이죠. Bandits approaching the musicians' village. 마을 수호를 위해 등장한 포와 5인방. 능숙하게 늑대를 막아서는데 이 모습은 포의 꿈에서 나온 전사의 전투와 동일합니다.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전편의 연결성을 가져오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Dragon Warrior Noodles and Tofu. 포의 아버지 핑은 국수와 함께 두부를 팔고 있습니다. 앞선 영화에서 국수만 팔았던 것을 떠올려보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인데 사실 그에게는 국수 대신 두부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I thought about running away and learning how to make tofu. 그러나 자신이 물려받은 가업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 꿈을 포기했었죠. Can you imagine me making tofu? tofu.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한 포를 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 역시도 꿈을 이뤄냈다는 걸 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게에 간판이 걸려있는 부분이 땜질되어 있는데 앞서 포와 타이렁의 전투로 파손되었던 것을 수리했기 때문입니다. 늑대를 막아서다 이상한 기억이 떠오르고 출생의 비밀을 궁금해하는 포. 거위는 알에서 태어나니 자신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입양됐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에 과거 회상을 하는 핑의 말은 There was a time you ate all my bamboo furniture. 엔딩 크레딧에서 한 번 더 다뤄지며 그의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판다는 대나무가 주식이니까요. 공맨성을 떠났던 쉔의 귀한 그 자리를 메꾸고 있던 쿵푸 마스터 3명의 사부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본래 타이렁의 부하로 만들었던 캐릭터였습니다. 무적의 5인방과 대립하는 각을 만들려고 했으나 이야기의 집중을 위해 해당 분량을 삭제하면서 이번 편의 새로운 설정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타이렁이 어두운 푸른색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본편에서 쉔은 어두운 붉은색을 띱니다. 황금색의 포에 빗대어 이러한 색채 대비는 영화의 분위기를 가져오며 영화가 가진 메시지를 쉽게 전달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3명의 사부의 패배 소식이 전해지고 쿵푸의 맥을 지키기 위해 공맨성으로 제자들을 파견하는 시푸. Destroy this weapon and bring Lord Shen to justice. Okay, here we go. 머나먼 길을 떠나면서도 마음 한켠에 자꾸만 생각나는 기억 때문에 포가 심란해하자 멘티스 역시 자신의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I don't have any problems with my dad. Maybe it's because mom ate his head before I was born. 실제로 암컷 사마귀는 짝짓기 중 수컷 사마귀를 잡아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쉔의 부하 중 하나인 늑대는 눈에 인상적인 흉터가 있습니다. 추, 포의 환상에서 아빠가 방어하는 순간 눈을 핥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어 단순히 이 모습이 환상인 것이 아닌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이 늑대가 팬더 마을을 습격한 적이 있었던 걸 알려주는 깨알 같은 디테일입니다. 공맨성에 잠입했지만 결국 포위되고만 포와 5인방. 각각 무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한 장치로 제압당하는데 나중에 살펴보니 멘티스는 갇혀있지 않았으며 그와 똑같은 액션 피규어가 대신 놓여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포가 평화의 계곡을 떠나기 전 아버지 핑이 챙겨준 피규어를 대신 넣었던 것이었죠. 다른 피규어와 달리 멘티스만이 1대1 사이즈여서 가능했던 트릭이었습니다. You're so much bigger than your action figures. Except for you, Mantis. You're about the same. 탑을 탈출한 쉔은 미리 설치된 중화기를 발포하고 희열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The year of the peacock begins now.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12동물을 빗대어 60년 단위로 연도를 셉니다. 2024년인 올해는 갑진년으로 청룡의 해로 부르는 것처럼요. 이 동물들의 공작을 넣어 자신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Right now, because it's the middle of the year. 탑에서 탈출한 포와 5인방은 다시 쉔을 쫓고 이내 각종 금속들을 녹이는 용광로 시설에 도달합니다. 포는 쉔과 대치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때 뭔가 이상하게 생긴 솥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포가 타이렁을 저지할 때 사용했던 솥이었습니다. 3명의 사부 중 1명인 마스터 크록의 목소리는 장클로드 반담이 맡았습니다. 그는 여러 액션 영화에 출연하며 특유의 바리찢기를 트레이드마크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전투에 합류했을 때 해당 모습이 구현되어 있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쉔의 최종 병기 앞에 놓이고만 포. 그는 과거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유려한 움직임으로 포탄을 밀어냅니다. 이 순간을 비롯해 아주 다양한 장면에서 태극 문양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는 동양권에서 전해지는 사상으로 세상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사이의 균형을 찾아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철학적 상징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구웨이 대사부의 옷과 깨달음을 얻었던 호수에서도 찾을 수 있는 문양이었죠. 포의 깨달음은 자신의 과거 속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서 영웅의 면모를 가진 현재의 삶을 포용해 만든 말 그대로 음과 양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연히 코미디 액션 영화인 줄 알았던 쿵푸 팬더였는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많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돼 괜시리 기분이 새롭네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Tis the rest of your story. Who you choose to be.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3편 쿵푸 팬더 3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